이재명이 그렇게 얘기한 건 맞는데 그것은 총선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기초원이다라는 그런 얘기. 정말 누가 봐도 아주 코웃음을 칠 그런 얘기인 것이죠. 네. 중대선거구 힘 실지 않았나? 이재명은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네. 중대선거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화두를 꺼냈죠. 1월 2일 신년회 때 첫 화두를 꺼내서 상당히 이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의 어떤 장단점 이런 것은 제가 별도의 최소한도 그 하나 설명을 드리려면은 최소한도 한 30분 이상은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파고들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집중 분석은 제가 별도로 지금 시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선거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슈를 선점을 한 것이죠. 저는 이슈 선점 그 자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는 지금 이재명 방탄에 모든 그 힘을 쏟느냐고 이슈 국회에서 169석이나 되는 민주당이 이슈 선점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 펑펑이 깨지고 있다. 저 중대선거구제도 그 실현 여부는 둘째치고라도 지금 상황에서 정치개혁의 하나의 새로운 화두로 중대선거구가 바람직해 보인다.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슈를 대통령이 던졌다는 의미에서 아이고 이슈를 또 하나 뺏겼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네, 실현 여부와 장단점은 둘째치고라도 그 자체의 이슈 선점도 민주당에서 지금 뺏기고 판판이 지금 뺏기고 있다. 예, 그래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예, 오히려 국회에 거대 권력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방탄에 목이 메어서 지금 전혀 이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헌접을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윤 대통령이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를 이슈를 던진 거는 저는 아주 그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다선 의원들, 3선, 4선들이 중대선거구제를 더 하면은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이른바 맹주고 한 선거구에서, 그러니까 지금 선거구보다 훨씬 더 크게 선거구를 해서 그쪽에서 2명 또는 3명 인구가 많은 데는 5명까지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그런 거니까 다선 의원들은 출마만 하면 거기에 최소한도 2, 3, 4등을 할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것이죠. 정치 신인이라든가 초선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불리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다단합니다. 이 선거구제를 바뀌는 게. 그래서 1년 3개월 안 남은 그런 사기 통선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하는 기류가 그래서 강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정치개혁을 통해서 중대선거구제를 여야가 받는다면 아예 이번 다음에 오는 22대죠. 총선 말고 4년 반 뒤에, 5년이 되겠군요. 5년 반 뒤에 오는 차차기 총선부터 적용을 하는 것을 못을 박자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아무튼 중대선거구 관련돼서 이재명은 지금 아주 굉장히 아주 난감합니다. 예. 바로 최고위원회에서 기자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과거엔 우리 이재명 의원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힘을 실었는데 최근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자기가 이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조차 잊어버렸는지 아니면은 지금 이전에는 자기가 분명히 중대선거가 좋다,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것을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으니까 쓱 눈을 치고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했는 건지, 예, 첫 반응이 바로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좀 국민의힘에서는 참 비겁한 정치인이다. 이 진짜 기억이 안 남은 지력이 빵점인 것이고 알면서 모른 척 하면은 예, 아주 위선과 비겁의 정치인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예, 이때 상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질문을 받고, 당신 이전에는 중대선거구가 아주 바람직한 선거구로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고 기자가 묻자, 그래요? 잘 모르겠네요. 저는 다당제, 또 거대 양당 외에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라야 한다고 꼭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예, 중대선거구 대신에 자기는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된다, 더 강화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얘기를 아주 눈을 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정치개혁, 정치 교체를 말할 때도 비례대표 강화라고 했던 표현으로 나는 기억을 한다. 중대선거구제를 내가 찬성한 거는 나는 잘 모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 중대선거구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중대선거구제가 많은 정치인들이 바람직하지만 한국적인 현실에는 아직 시기상조자 대개 이제 이런 스탠스를 갖고 있고요. 이재명도 중대선거구제가 바람직한 정치 개혁의 방향이다라고 설명을 했던 상황이 있던 것이죠. 기자가 바로 이제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더 가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자 이재명 측근들은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간부들, 지도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 이재명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확대를 강조했지만 그거는 국회의원 총선이 아닌 지방선거 기초의원에 적용하자는 것이었다. 라고 이렇게 이재명이 하지도 않은 말로 이렇게 방어막을 친 것입니다. 예. 대개 그 선거구제 이것은 당연히 총선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총선을 빼고 지방선거 기초의원이 이재명이 그렇게 관심이 있는 기초의원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예,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과거에 이재명이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한 거는 맞는데 그것은 국회의원 총선을 겨냥한 게 아니다. 지방선거 기초의원에 적용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입니까? 소입니까? 예, 언제부터 기초의원 선거에 이렇게 이제 군의원, 시의원, 네, 이런 것이죠. 네, 구의원, 시골에 가면 군의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의원인데 언제부터 이재명이 그쪽 기초의원 그 선거에 관심이 있다고 중대선거구제를 기초의원에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이 또 한 번 이렇게 다른 말을 하니까 이재명이 그렇게 얘기한 건 맞는데 그것은 총선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기초의원이다라는 그런 얘기. 정말 누가 봐도 아주 코웃음을 칠 그런 얘기인 것이죠. 네. 이렇게 그들은 참 그렇습니다. 이 중대선거구 관련해서도 말을 이렇게 아주 쉽게 바꾸지요. 그리고 이게 약간의 문제가 될 것 같고 이재명이 어떤 섣부른 얘기가 이 파문이 일자 그건 총선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다라고 기초선거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민심에 지금 이 불을 지피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나오는 대로 지끌이죠. 우리 박경련님. 예. 아주 표현도 더 재밌습니다. 찌끄리죠. 좋습니다. 우리 샤론님도 오셨네요. 또요님, 박경현님, 예, 또요요 ing, 또요 용이네요. 그죠? ing니까 또요 용님, 예, 어제도 우리 또요 용님, 예, 오셔가지고 또 활약을 해주셨죠. 그리고 또 이렇게 올린 다시 보기를 하면서도 댓글을 남겨주신 거 제가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재명 측근들도 피곤하겠어요. 이재명을 대신해서 이런저런 답변을 해주려니,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양순녀님이 잘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또요 형님이 맨날 옵니다. 그렇군요. 맨날 오시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아주 활발하게 메시지를 주시는군요. 예, 또요 형님, 앞으로 자주 또요요라는 이름을 제가 불러드릴 것을 약속을 해드립니다. 예, 또요 형님 자주 오십시오. 정론방송으로 보다고 합니다. 항상, 예, 건강도 만땅입니다. 네. 예, 소환아무님이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저를 위해서 우리 소환아님이 열심히 해 주십니다. 우리 소환아님은 스패너가 아니신데도 또 아주 열심히 또 아주 외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소환아무님의 우리 청대로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요. 예,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이나 또 아직 이렇게 상황을 파악하시는 분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눌러봐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청해드립니다. 창당 전문가인 김한길 대단하구만요. 네, 우리 앙도니님이 중대선거구제 이것은 김한길의 아이디어일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해주셨죠. 예, 김한길은 그런데 굉장히 능합니다. 맞습니다.
네, 김 박사 안녕하세요. 오늘도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샤론님, 예, 남편분 어떤 병수발 이게 참 피곤하실 텐데도 또 들어오셨네요. 어떻게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좋습니다. 군소정당도 여의도 입성문이 조금 열릴 것입니다. 기초의회는 처음 그대로 무보수 명예직. 예, 봉화구청장님이 역시 정치의 처회가 있으십니다. 기초의원은 처음에 명예직이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 그런데 지금은 기초의원들도 연봉이 글쎄요, 뭐 제가 알기로는 한 6, 7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뿐만이 아니죠. 1년에 한 번씩 또 해외 시찰이라는 명목으로 또 해외 가서 외유성, 관광성 또 이 쭉 여행도 갈 기회가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도 하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은 군소정당들의 이 국회 입성은 가능성은 그만큼 열리는 이 상황은 맞습니다. 예. 수도권이냐 또 TK 호남이냐에 따라 조금은 그게 다를 것이지만은 한 지역구에서 한 의회에서 2명인에서 5명을 뽑으면 예, 군소정당들의 입성 기회는 그만큼 넓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이슈로 마무리를 짓고요.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입니다. 예, 야, 너 선 안 넘기로 했으면서 왜 넘어와? 좋아, 나도 못 참아. 당장 선을 지워버리겠어. 후후, 쫄았나? 왜 어차피 선도 없는데. 윤, 북한 다시 영토 침투 시 9.19 군사합의 정지를 검토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다시 영토 침공 시, 네, 지금 뭐, 이 무인 정찰기의 문제로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그리고 또, 이른바 그 용산, 예, 대통령실에 3km까지 접근했다는 것이 어제 다시 밝혀졌죠. 네, 그것을 오늘 제가, 정식으로 다루려고 했습니다만은, 예, 제가, 일단 이 만평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너 선 안 넘기로 했으면서 남북 대치 상태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쫄았네. 야, 어차피 선도 없었는데 라고 북한이 도발을 했다. 다시 영토를 침공할 시 무인 정찰기든 뭐든 침공할 시는 9.19 군사합의를 정지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경 원칙을 천명을 했다는 그런 사안을 지금 만평으로 다뤄봤습니다. 두 번째 만평입니다. 기울어진 저울, 나경원 얘기군요. 당대표 저출산 대책위원장, 예, 뒤에 있는 윤석열이죠. 이미 당대표로 기울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이거에 대해서 저출산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데 그것을 팽개치고 출마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이 비판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그래서 나경원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이른바 용화대 용산 대통령실에 전화를 기다린다. 제가 어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나경원의 딜레마. 나경원은 나경원대로 어찌하오리까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나경원이 이른바 자유우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면 지지율이 1등 아니면 2등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윤석열과 대통령실도 나름대로 곤혹스럽다 하는 얘기. 예, 저출산 대책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제가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했죠. 남편, 예, 나경원의 남편, 예, 김모, 이 판사가 지금 대법관의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임기 중에 대법관이 6명인가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죠? 바뀌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나경원의 남편이 꽤 유력한 후보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남편도 이 법관 중에 최고봉인 대법관을 하고 또 부인은 집권당의 당대표를 하고 예, 이게 이제 모양새가 대통령실에서는 모양새가 안 좋은 것이죠.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한 사람은 당대표, 한 사람은 대법관 하면은 예, 그것은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경원은 나경원대로 윤석열 대통령실은 대통령대로 상당히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서로 이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제가 어제 상당한 그 비중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